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간 13시 1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뒤에 간단하게 차트 한 두어 개 보여드릴 텐데,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 다음에 제가 방송할 때의 주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단 뭐 시장도 안 좋은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또 산업별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한때 2%가량 상승을 하고 AMD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 쪽을 보면은 어, 반도체 산업협회죠. 예, 거기서 올해 성장률이 8%에 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이었어요. 조금 전에 뭐 인텔에서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를 7조 원에 인수를 한다 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뭐 작년부터 쭉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IT 외에 또 이런 것들도 많아요. 바이오 쪽의 그 산업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BT도 개선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그 어떤 것에 기반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한 리포트나 아니면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전에 한번 그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S&P 업종별 현금 창출 능력과 그다음에 자산, 현금성 자산 비율이다라는 표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 팬데믹을 활용해서 엄청난 유동성 자금을 흡수한 그런 기업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남아도는 게 돈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축이라는 이슈, 이 긴축이라는 이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죠. 금리가 인상하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하는,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시중금리가 인상하고 실질금리가 인상,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게 되는데, 보통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선 조달금리가 많이 뛰죠. 조달금리가 뛴다라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빚이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개념이겠죠. 해서 어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긴축 기간에서는 자산주를 많이 봐야 된다. 자산주가 더 갑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 말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현금 자산 비율이 높은, 현금 창출 능력이 높은 이런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이 돈으로 뭘 하냐 이겁니다. 돈으로 도대체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습니까? 바로 투자죠. 원활한 투자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집행한다는 겁니다. 즉, 금리가 초저금리, 제로금리에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금리 상승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 그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난 한 2개월 정도 동안에, 그러니까 12월부터 간단한 예로 뭐가 있죠? 아마존이죠. 아마존. 아마존. 자, 이 아마존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아마존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아마존을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존이 급락을 했다가 이때 당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들 나시죠? 급락이 나왔던 건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이 과하게, 크게 이제 향후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이때 당시 뭐 스냅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그 SNS 기반의 이런 기업들, 동영상 기업이나 혹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과 같은 그런 기업들도 다 대거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감한 후에 뭐가 나왔죠? 호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사실상 아마존이 이렇게 급등을 이때 당시 장중에 13.5%까지 급등을 했는데 사실 급등한 것도 급등한 거지 아니 급등한 것은 실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자사주 매입이었죠.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이 수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케이스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여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 자산주들이나 혹은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그런 기업들의 성과가 그나마 좀 나았어요. S&P 기업들 중에서도 나았어요. 이건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긴축 구간에 즉 금리 인상 구간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서 국내 이제 리포트, 해외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지금 보시면 뭐 SK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좀 우위이긴 한데 뭐 요번에 뭐 키오시아 화재 사건 있었죠. 낸드 플래시 반도체 쪽에 뭐 그런 영향도 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반도체 쪽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긴축 기간에서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이 미국의 돈 많은 기업들의 이 투자를 갖다가 온전히 누리는 어떤 기업, 수혜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그죠? 인텔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만은, 바이오 쪽에서는 화이자죠. 화이자 쪽에서 최근에 기술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이죠.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확보하고, 그죠? 그리고 기업을 인수하는 등, 아주 본격적인 그냥 투자 행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돈을 벌었으니 이 번 돈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향후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mRNA 혹은 RNA 분야에 대한 기술 확보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본격적인 행보가 긴축 기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당히 나오는 편이고 더군다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빅파머들의 글로벌 임상 3상의 신약 물질이죠. 3상에 들어가 있는 이 신약 물질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임상 1상, 2상도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임상 3상 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향후에 새롭게 승인받을 신약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의 플러스 알파, 즉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해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겠죠. 대형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성장을 반돌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토대로 해서 지난 12월이었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었나요? 사실은 안 줄어들었거든요. 긴축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상수죠, 상수. 결국엔 상수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주식시장의 어떠한 이러한 펀더멘탈 부분이라든지 주변 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거죠. 조금 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얘가 왜 안 없어지지? 자, 여기 보시면은 IT 하드웨어가 있고요.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 부분,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다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현금 충출 능력이 가장 탁월한 섹터가 바로 이 분야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분야만큼 또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죠. 반도체, 미디어 엔터, 그죠? 어, 그 K 콘텐츠 말하는 거니까요. 미디어 엔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대로 또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최근에 지난 1월 달이었나요? ABL 바이오가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켰죠. 앞으로 그렇게 당분간 한 1, 2년 동안은 그런 그 대형 그런 이벤트들이 속속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예, 빅파마들이 부족한 게 바로 신약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이쪽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예요. 그죠? 예, 성장주입니다. 여기도 성장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분야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PSK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우위였었거든요. 우위였던 이유는 뭐죠? 예, 뭐냐면은 반중국향, 예,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잘 관찰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짧게 만들었어요. 예, 맘만 먹으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근데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왜 시장에서 자꾸 반도체, 바이오가 터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왜 미디어 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지, 이게 사실은 개별 기업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콘텐츠라든지 이 제작 편수를 보면 화끈하게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거든요. 올해 제작 편수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부분도 왜 바닥을 찍고 터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지, 이게 다 여기에 근거된 그러한 여러 가지 근거 요인들 중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로 이런 부분들이 깔려서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발간 자료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방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유익한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넉넉하게 봤을 땐 그 올해 하반기에 때려 맞을, 예, 그런 조정이 상반기 1, 2월 달, 사실은 1, 2월 달에 이렇게 조정이 온 경우, 이렇게 심한 조정이 온 경우는 또 참 흠치가 않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예, 근데 하반기에 두들겨 맞을 뻔했던 조정을 미리 좀 땡겨와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고비만 잘 넘긴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떠한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좋은 성과를 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경기 민감 섹터들 중에서 분명히 또 가는 섹터들도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